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이곳 선릉 강의장에서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또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을 받은 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오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분 경매, 건물 제외 또는 농지 연금용 반값 공장이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나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가 추천을 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을 8권을 쓴 책이 있는데 이 8권은 제 수강생들 중에서 예전에 낙찰 받아서 해결했던 사례를 전부 다 이렇게 8권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를 그 하나하나씩을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그 회원을 가입을 하셔서 한 달에 3,990원 정도를 내신다 그러면 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 100개에서 한 200개, 300개 정도를 특수경매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해결하거나 하는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추천 물건을 오늘도 권리 분석을 하는데 저는 현장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만 제가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와 제가 서류상으로 권리 분석하는 거하고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가보고 난 다음에 1차가 경매를 진행되고 한 번 유찰에서 떨어졌는데 가봤더니 그 사이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항상 입찰에 들어갈 때는 현장 답사를 사전에 한번 하신다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땅이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여기 보면 대전 사계에 2024 113769번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를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임의 경매로 청구 금액이 3,9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처음에 부모님이 이 집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쭉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상속을 했는데 거기에 그 상속한 자식 중에서 한 명은 거기서 살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거기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집 전부 다를 담보로 잡고 대출했는데 나머지 상속을 받은 나머지 3명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또 한 명은 살고 있지만은 자기는 4분의 1 지분인데 전부 다를 제가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것이 그대로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요즘 먼저 정부에서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집이 한 채가 있으면 4%, 두 채가 있으면 8%, 그렇지 않으면 12%까지 만들고 법인이 주택을 사게끔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미만의 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4%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1억 8,400이 현재 6,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집이나 금산이라는 곳 자체가 번화하고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 가격이 1억 8,400인데 6,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땅 감정 가격만 1억 500인데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라면은 이거를 매입을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분권자가 한 명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 지분권자가 여기 은행에서 대출을 갚지 않은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 4분의 1이기 때문에 갚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 분에게 현재 거주하는 분에게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8,400인데 우리가 6,300에 낙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에 당신이 사겠느냐 하면 감정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거기에 있는 주인에게 매도를 한다면 저는 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월세로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자,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분권자 말고 여기 2명이 있는데 2명이 대항력이 없는 전입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보면 2012년도에 금산농협에서 6천만 원을 대출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소유권 지분을 2024년도에 상속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처음에 아파트 이 집을 지었을 때 대출 받았고 상속은 여기 보면 시게끔 되면 이렇게 4명이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이대로 거주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까 봤더니 주인은 자기가 4분의 1을 가졌는데 설정은 전부 다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 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갚지를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찰을 받고 여기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매도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사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 가격에 감정 가격이 50%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될 수 있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한번 집 상태를 보시면 용두 지역은 어디죠?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금산 시내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집 자체가 좀 보면 옛날 집인데 집을 깨끗하게 새로 잘 정리됐고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까지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땅 자체는 조금 작아요. 작지만 살기는 아주 괜찮고 여기 보면 도로변 옆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다고 봤고 1억 미만은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취등록세에 가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울산 7개의 2023 8053이고 양산에 있는 건물 매각 지회. 그러니까 골조 공사를 하다가 6층까지 해서 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2층까지만 끝내놓고 중단돼서 건물은 매각 지회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물건이고 이거는 조금 시간도 처리하기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건물을 마저 마무리할 수도 있고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매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보면 싸게만 매도를 한다고 보면 우리는 내가 건물을 마무리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싸게끔 매도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2억짜리가 지금 4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4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양산에 있는 이 땅의 감정 가격이 12억 8천인데 땅 가격이 지금 4억 4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내가 넘겨받아 가지고 땅 가격의 감정 가격의 한 50% 정도만 해서 건축 허가까지 같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땅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 소송을 해서 그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넘겨받게끔 되면 이 짓담한 건물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황은 골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3층 건물이 소재함인데 제가 보기에는 3층 건물이 아니고 2층 건물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제시의 건물은 해당 관공서에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공사에 관련된 유치권 존재 여부는 확인이 곤란한 바 했는데 유치권 점유자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도 없고 유치권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노유자 시설로 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지금 짓다가 중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산출자소에서 이게 본 거 보면 공사면 양산시 사동 노유자 시설 공사 중단 현장 안전조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양산시에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층에 거푸집이 있죠.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선 3층까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거푸집이 있는 것이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집행을 행정대집행에 해서 이거를 철거해서 없애라 해갖고 여기 보시니 없애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3층 건물이 아니고 2층 건물이. 그러니까 3층은 거푸집만 있었고 콘크리트 타설 안 했던 거고 이걸 치우다 보니까 2층까지만 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안전조치를 했다는 것이 인 거고 내부에도 거푸집이 있던 거를 다 치워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포도 몇 개만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요양병원을 상업지역의 중심 가운데다가 6층까지 짓는 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이 내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중심가에 있는데 양산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6층까지 다 지어서 의료 요양병원으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현재 2층까지만 해서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 상업지역 건축 허가는 얼마든지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설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설계 변경, 용도 변경해서 3층에 일부 정도만 더 올려서 일반 근생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지하 1층하고 2층이 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하 1층까지 공사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주차장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지하가 주차장이 아주 넉넉하다면은 2층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건축 허가를 명의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한든지 또는 건축 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매도하는 걸 내놓고 땅 가격의 50% 정도로만 내놓는다 그러면 매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실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게 칸막이 없이 공구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설계 변경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 상가나 근생으로 해서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